지금 자사주를 ADR을 가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만약에 그 TSMC처럼 본주를 더 많이 가져가서 네네네. 우리 그걸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사실은 자사주 얘기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전혀 꼼수 얘기 나오지도 않을 것인데 사실은 진정성의 문제예요. 지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본인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우리 뭐 TSMC나 마이크론 정도로 갈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재평가 대세는 그대로 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말을 앞세워놨는데 자사주를 소각해야 주주가치가 제고되잖아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좀 희석돼 버린 건데 본인들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투자자들에게. 근데 지금은 주주가치 제고를 이야기하는데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오늘 대표님과는 저희가 아무래도 하이닉스, ADR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초기 검토 단계라고 했고 확정적인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아마 이제 하이닉스를 주시하는 분들은 이거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ADR의 A부터 Z를 우리가 알아보는데 일단 이게 뭔지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굳이 투자하지 않아도 자기 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같은 건데 네. ADR을 풀었으면 아메리칸 디포지트 리시피예요. 그러니까 미국 은행에다가 주식을 내탁해 놓고 달러로 그 하나로 바꾸지 않고 그 주식을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주식을 미국 은행에 예탁을 하는 거죠. 그 담보로 미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을 해주는 건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 발행하면 ADR이 되는 거고 유럽도 있습니다. 유럽 하면 EDR이 되겠죠. 네. 글로벌 전체도 있어요. GDR이라고. 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생소하긴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몇 곳이 이미 가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가 있고요. 네네. SK텔레콤도 가 있고 KT, LG디스플레이, KB금융, 우리나라 금융사는 몇 개 더 가 있습니다. 꽤 많네요. 네. 예. 이렇게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SK하이닉스에서는 좀 한 발 물러난 모양새 같아요. 공시에서는 나중에 공시한다고 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그런 모양새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SK하이닉스가 처음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다들 기회로 생각하시다가 그렇죠. 요즘에 이제 주가가 또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자사주를 활용해서 딴짓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먼저 일단은 기회부터 네. 이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회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뭐 메리츠 증권에서 아마 보고서를 내서 그게 아마 주로 되는 것 같은데 네. 기회는 그쪽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제 먼저 TSMC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TSMC가 97년도에 ADR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그때 TSMC가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그 당시 TSMC의 2대 주주가 필립스였는데 이 필립스 주식을 TSMC 요 주식을 미국에다가 네. ADR로 납입했습니다. 2~3% 정도 되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자사주가 2.4% 정도 딱 그 정도 양입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 지금 20%까지 늘어났는데 그때 TSMC의 예를 들면 TSMC가 이 ADR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재평가가 되면서 올라갔어요. 첫 번째 이제 기회는 바로 요겁니다. 주식을 재평가할 수 있다. 이제 요거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관점인데 먼저 PBR 관점하고 PER 두 개를 봐도 지금 SK 하이닉스 PBR이 한 3.98, 4가 좀 안 되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1.8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교하면 한 1 정도 낮습니다. 4.91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PBR을 마이크론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최소한 20% 정도는 상승할 수 이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근데 요즘 반도체주를 주로 뭐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PBR로 보지 않고 PER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죠. 주가 오르니까. 네. 왜냐하면 옛날에 메모리 중심 반도체들은 대부분 이 사이클을 탔는데 네. 지금 엔비디아가 나타나고 그 TSMC가 나타나면서 반도체가 그냥 PBR로 볼 수 있느냐 오히려 PER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우세가 아주 더 우세적인데 이 PER로 보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1.7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1이니까 요게 지금 첫 번째가 요거대로 평가하면 최소한 지금보다 20~30% 올라갈 여력이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패시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들어가서 패시브 자금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 있으면
외국계 투자자가 들어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리밋이 있다,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우리 미국 시장에 내놔버리면 미국의 패시브 자금이 직접 유입될 수 있으니까 지금 SK 그룹이 지금 요즘 최근 행보를 보면 최태원 회장이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할 돈이 네. 한 1,200조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본인 이야기는 네. 이제 600조 정도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금산 분리를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의 모회사는 SK 스퀘어고 그 위에 모회사는 GSK니까 이게 손자의 사람 네. 말이에요. 그럼 투자를 하려면 100% 지분을 확보해야 되니까 지금 그 지분법에 의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풀어달라는 거예요. 금산 분리를. 그래서 투자 1억을 이제 카펫을 높이려는 이야기인데 요거 하면 미국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이력도 있다. 이게 지금 기회 요인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런 기회 요인이라면 저희가 뭐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게 ADR 한 사례를 얘기하긴 했지만 TSMC가 아무래도 뭔가 주가 상승의 발판이 되고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에 또 언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는 만약에 한다면 재평가가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만약에 한다면 재평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TSMC는 사실은 초기에 2%로 들어갔지만 계속 늘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핫이슈가 이건데 SK 하이닉스는 뭘로 들어갈래? 본주로 들어갈래? 뭘로 들어간데 지금 자사주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자사주 2.4% 자사주 한 1,800만 주만 거기다가 디파짓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꼼수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TSMC 같은 효과 날까? 이게 지금 가장 이제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그러면 중요합니다. 질문을 제가 조금 달리 바꿔보면 주가 상승의 어떤 발판이 될까라는 뭔가 기회와 기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주 소각 피하려는 뭐 꼼수다 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다라고 할 때 어느 쪽이 무게가 더 이제 묵직하리라고 보시는지.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네. 저는 만약에 이대를 간다면 그게 자사주가 됐건 본주가 됐건 다른 주가 됐건 밸류를 제고하는 척이 더 무게가 있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의 밸류 자체를 재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더 본심은 투자 자금 확보가 더 본심인 것 같습니다. 그 투자 자금 확보를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그런 그 규제 완화로 뭐 회사를 SPC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한다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미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얘기하셨던 재평가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한다고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보고 외국인 계좌를 직접 우리나라에 등록만 해서 쓰게 해주겠다는 말도 저는 봤거든요. 네. 그럼 설령 ADR이 있다고 해도 이제 굳이 우리나라에서 계좌를 만들 필요도 없으면은 그렇죠. 굳이 이게 얼마나 큰 재평가 요인인지를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량이 빼더라도 네. 요거에 대한 건 혹시 어떻게 대표님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사주를 ADR을 가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만약에 그 TSMC처럼 본주를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사실 얘기는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본주를 좀 더 많이 이렇게 그렇죠. 예. 본주를 더 많이 가져가서 네네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아. 사실은 자사주 얘기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전혀 꼼수 얘기 나오지도 않을 그렇죠, 것인데 그렇죠. 사실은 진정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자사주 얘기가 모든 걸 섹시해 버렸는데 이런 거죠. 지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본인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ADR을 왜 가니 물었더니 우리 SK 하이닉스의 이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 우리 뭐 TSMC나 마이크론 정도로 갈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재평가 됐으니 그것도 가. 주주 가치 제고라는 말을 앞세워 놨는데 그렇죠. 자사주를 가져가 버리면 자사주를 소각해야 주주 가치가 제고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좀 희석돼 버린 건데 그걸 다 떠나서 네.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자사주 말은 너무 시끄러우니까 지금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SK 하이닉스가 본주를 가지고 가겠다는 말을 다시 꺼내면 상황은 저는 달라질 거라 보입니다. 지금보다 최소한 밸류 가치는 굉장히 올라갈 거라 봅니다. 최소한 10에서 20%는 저는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럼 SK 본주가 ADR 추진으로 갔을 때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굉장히 거죠. 커지죠. 그때는 전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SCI 뭐 우리가 가입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그게 최소한 1년 걸릴 전지 모르잖아요. 목표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목표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날개를 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영국에 가 있습니다. 영국에 네. ADR에 가 있어요. 네. 삼성전자도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밸류를 훨씬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히 PER로 보면 더 그렇거든요. 그렇죠. PER로 보면 삼성전자보다 낮기 때문에 네. 최소 20%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으로 이어질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면 하이닉스 지금 당장은 하이닉스 ADR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에 훨씬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본주가 그렇게 이걸 포석으로 깔고 진행이 될 가능성은 어느 그러니까 정도? 저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진행성이 있다고 봐요. 현재 자사주 2.4%를 소각해버리고 네, 오히려 소각해버리고 본주로 ADR을 가겠다고 직행을 해버리면 상황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지금 왜 이게 계속 희석이 되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3차 상법 개정이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본회의에 통과될 것 같은데 네네. 통과되면 1년 안에 2.4%의 자사주를 소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이 의문시하는 거는 소각하기 아까우니까 그 주 가지고 ADR로 가는 거 아니냐는 게 첫 번째고 이게 또 ADR 가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자사주는요 밖으로 나가버리면 의결권이 부활됩니다.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대기업들이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했냐 하면 경영권 방어 차원으로 그렇게 활용했단 말이에요. 네. 의결권 부활 문제 때문에. 근데 ADR로 가게 되면 이게 의결권 부활해요. 그런데 미국 ADR 제도는 그 의결권을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그 원래 회사에게 위임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럼 SK 하이닉스가 이 2.4%를 자기 의결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SK 하이닉스에서 어떻게 전환시키느냐가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럼 만약에 그 본주를 쓴다고 하면 있는 본주를 결국은 뭐 새로 발행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다시 또 소각을 자사주 한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든지 회사가 결국 주식을 뭐 취득하는 건 아니지만 활용해야 되잖아요.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자금 조달이 만약에 목표가 조금이라도 되면 만약에 증자를 해가지고 본주를 보내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근데 이건 또 자사주를 소각하면 또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자를 하게 되면 네. 원래 취지하고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요. 근데 이제 자금 조달 얘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이게 반대의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거니까.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진정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각을 해버리고 소각을 해버리고 네. 차라리 증자를 해서라도 네.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 입장은 지금 AI가 이렇게 불붙기 시작하는데 이건 최태원 회장이 말입니다. 600조가 필요할지 1200조가 필요할지 기적 용인 발론도트 클래스 돈이 필요한데 네. 이번에도 산업은행에 또 5천억을 또 빌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단 10조라도 미국 시장에서 가져오면 주주들은 더 환호하죠. 오히려 한국에서 증자를 또 하는 게 하더라도 아니니까. 더 환호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저는 정면 돌파를 하는 게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들은 보면 ADR 발행 여부는 초기 검토 단계라 정해진 게 없고 그렇지. 발행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니까 자사주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로는 검토된 바가 없다까지가 이제 확인된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주를 소각할 건지 뭐 아니면은 본주를 ADR 추진을 하는지 이런 거는 하나하나 어떤 발자취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또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좀 판을 바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ADR을 추진했던 다른 회사들은 아니면 해외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왜 했는지를 가지고 얘기. 갔나? 왜냐하면 제가 한전 네. 커버할 때 생각해 보면 그냥 한국전력을 ADR하는 이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시켜서 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어땠나 그 얘기를 한번 네,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례도 함께 네. 말씀해 사실 이제 주시죠. TSMC하고 국내에 지금 ADR로 가 있는 기업하고는 사실은 조금 분리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대표적으로 많이 가 있는 기업들 금융기업들이 가 있거든요. 네. KB금융이라든지 가 있는데 사실은 국내 기업이 ADR에 간 거는 우리 이만큼 글로벌 기업이야 정도의 홍보 효과 외에는 사실 저는 없다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의 자금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편집자금 들어오지도 않았고 실제 그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 별 효용이 별로 없습니다. KT 그리고 대부분 보시면 관치가 주로 작용하는 기업들이 갔어요. 포스코홀딩스, KT 그리고 뭐 KB금융, 한국전력도 있습니다. 한국전력. 그러니까 주로 국가가 주로 관리하는 쪽에 가서 이거는 그냥 일종의 마스킹 효과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 사례는 저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TSMC를 봐야 됩니다. TSMC. TSMC는 정확하게 뭐냐? 투자 자금을 확보할 리도 같습니다.
97년도에 들어갈 때 이제 ADR 상장한 다음에 그 당시에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증대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 자금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TSMC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음.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리고 그때 미국장에서 TSMC ADR이 50%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 그 50% 오르니까 대만의 본주 가격도 41%가 올랐거든요. 그렇겠죠. 같이 맞아야 같이 되니까. 떨어지니까 네. 조금 디스카운트 되지만 사실 하이닉스는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어떤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투자자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에 얘기한 게 우리는 SK 하이닉스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가는 거야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목적이 맞다면 자사주는 소각하고 본주를 유성하든지 가야 되는 거죠. 맡기고. 예. 네. 그래야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죠. 아니면 좀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금산분리도 지금 제도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투자는 급한데 자금이 필요해.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 AI 시대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미국시장에 가야 돼라고 유상증자를 솔직히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진정성에 따라서 투자자는 전혀 달라지는데 지금은 주주가치 재고를 이야기하는데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자사주를 들고 가면 이건 완전 이율 배반이거든요. 이거는 아무도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네. 투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투자 관점에서 또 질문을 드려보면 사실은 어떤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이 나왔을 때 그 가능성에 대해서부터가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투자자들의 의견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영향을 주는 거를 그 재료가 확실히 좀 더 그 뉴스가 확실해졌을 때 나는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겠다가 있고 가능성 측면일 때 내가 좀 더 만약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면 그걸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겠다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소식만 봤을 때는 아까 저희도 기회 요인도 있었고 우려 요인도 있었잖아요. 지금 투자자들은 가만히 좀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보이세요?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게 제일 처음에 한경에서 단독으로 나왔거든요. 네. 한경에서 그 한경 단독 기사를 보면 한 4달러까지 아주 잘 써줬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써줬는데 마지막 한 줄 자사주 거론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망가졌거든요. 네. 그 뒤에 동아일보 단독 이렇게 이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말은 SK 하이닉스 저는 충분히 논의되었고 기자 눈에 띌 정도면 이미 가능성이 90%까지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을 보자고요. 네, ADR로 갔을 때와 가지 않았을 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ADR은 간다고 봅니다. 이 정도 말을 했으면.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느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2.4%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도 손해를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뉴스 나왔으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공시를 통해서 아직 정해진 것 없다. 모든 기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보통 그런 편이 아니면 많죠. 확실하게 아니라고 하죠. 네. 아니면 확실히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기업은 그렇게 이야기, 불리하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다 검토했다는 이야기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뭐 꼭 SK하이닉스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ADR 한창 하다가 저도 옛날 기억에 하다가 쑥 들어갔다가 이번 이제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 다시 오랜만에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뭐 다른 기업들이 뭐 ADR을 좀 준비한다든지 또는 발행하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좋을지 뭐 과제랄까 이런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자사주나 이런 걸 활용하는 건 되게 불리하다.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회사든지. 불리하다. 네. 예. 오히려 아까 이제 TSMC처럼 5% 이하 주식을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지금 KCC 같은 경우가 네. 사실은 백기 사이클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엄청 많은데요 거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삼성물산도 가지고 있고 네.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기업들과 정리할 때 저는 ADR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런 기업들을 이 주식을 정리할 때 그러면 글로벌하게 일단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지금 아까 MSCI 좀 들어갈 수 있고 ADR 들어갈 수 있더라도 ADR을 또 다르거든요. 네. 직접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 기업은 지금처럼 미국 그 시장에 그리고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 기업들은 한 번쯤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뭐 현대자동차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저수로는 짓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할 수 있죠. 그 혹시 하게 되는데 기간이 뭐 오래 걸리거나 그러나요? 한번 결정을 딱 하면 제가 알기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않습니다. 같은데. 이게 그냥 디파짓이거든요. 네.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상장보다 훨씬 간편하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 채팅창에서도 저희가 항상 어떤 말씀하시는지 보는데 그 아까 저희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런 뉘앙스일 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더니 채팅창에서 천만장자님께서는 그러면 ADR 상장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셨나 봐요. 그럼 이제 제가 다시 여쭤보면 아까 지금 정황상 그래도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ADR 추진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 좀 더 좋게 기대했던 거는 자사주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본주가 가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 가능성 중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 ADR이 더 높다고 높다고 보세요? 봐야죠. 예. 아, 저는 근데 이 이슈는 이렇게 봤으면 네. 좋겠어요. 좀 큰 그림을 이제 봐야 된다. 네. 네. 지금 SK그룹이 하이닉스가 뭔가 급하구나.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주에 M15X의 공장을 지금 올해 준공 거의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도 투자가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ADR도 하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 최태원 회장의 행보를 보면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급하지라는 그 키워드를 먼저 읽어내고 이제 그 방법으로 ADR을 검토하거나 다른 걸 검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나 다른 쪽에서 뭔가 지금 물밑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를 투자하려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구나를 그걸 먼저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네. ADR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네. 이게 안 되면 아마 다른 쪽 형식으로도 자금을 확보하려고 할 거고 뭐 계속 움직일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확장해서 하는 보는 것도 좀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거 말고 이제 SK 그룹이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주 SK 있고 스퀘어 있고 이제 하이닉스가 있는데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높죠. 이걸 좀 너무 큰 그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까 지배권이 살아나는 것도 얘기하시면 사실 2%가 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 SK 그룹에서 뭔가 지배력에 관련된 이슈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 아닌지 그건 혹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특히 지배권이 약해 보이는 그룹 중에 하나가 SK 그룹이긴 한데, 네. 현재 그 SK 하이닉스의 지배력은 그렇게 저는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2.4%가 아주 별거 아닌 거냐 굉장히 큰 지분입니다. 네. 굉장히 큰 지분이죠. 왜냐하면 SK 그룹은 메인 SK 지금 하이닉스가 됐잖아요. 네, 네. 그 주 SK의 최태원 회장 지분이 17%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SK 그룹은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네. 일단은 최창원 부회장하고 이쪽하고 계열 분리를 해요. 분리해야죠. 계열 분리를 두 분 해야 됩니다. SK 네트워크스 계열하고 네. SK 케미칼 계열하고 맞아요. 세 개를 분리해야 돼요. 그러면 지분 또 희석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가 아쉽기 때문에 지분 경영권 확보는 계속 하려고 할 겁니다. 그 2% 생각보다 크다. 크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ADR에 대해서 이제 속속들이 여쭤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ADR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시청자분들이 일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어떤 투자의 잣대 같은 것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전 기업들은 모르겠는데 기억해 보시면 그때 그 이전 기업들은 아마 그렇게 주가가 뭐 뛰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ADR로 어느 기업이 간다 그러면 일단 그건 호재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질문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투자 전략 관련된 조언은 뭐 아까도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지배 구조 이런 거 워낙 많이 보셨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물산 일도 있었고 SK도 쪼개진 거잖아요. 이랬고 뭐 현대중업도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이 많이 하면서 있었는데 그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저는 옛날에 어떻게 배웠냐면 사업회사랑 지주회사가 있으면 결국 나중에는 또 지주회사 지분 늘리고 뭐 이런 되게 전 옛날에 그런 거 배웠었는데 요즘에는 좀 덜 그런 거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재벌들이 요거에 대해서 조금 역사를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아마 원래 상법 1차, 2차, 3차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되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HD 현대 같은 경우도 오히려 합치고 있죠. 기업들을 네네. 그걸로 합치고 네네네네네. 있어서
지금의 이슈는 투자 전략에서 보면 저는 이제 다음 주가 당장 3차 상법 개정이 있으니까 다음 주 통과되는 건가요? 예, 통과도 봐야죠 무조건.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주주사죠. 네, 지주사 이런 거에 관련해서 역시 지주사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사가 앞으로는 가장 일단은 한 1분기에 가장 핫하지 않을까요? 네, 뭐 네네. SK, CJ, LG 그렇죠. 예, 뭐 요런 이미 지주사로 전환이 전환돼 되고 있고 자사주를 10% 이상 들고 있는 들고 기업들은 있고 기본적으로 10%는 뛴다 봐야죠. 자사주가 다 없어질 거라고 없어진 거 보시니까. 보면 그게 지금은 단기적으로 가장 핫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ADR 관련해서 뭐 속속들이 여쭤본다고 여쭤봤는데 미처 다 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거나 그렇진 않은가 싶어요. 네. 혹시 못하신 말씀 있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뭐 말씀드린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는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이 시간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